박사학위가 있다고요? 신우이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집에서 노는 겁없는 아줌마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입이 말이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신우이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다. 15년간 참고 살아온 내 인생의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맞벌이를 하셔서 하나뿐인 딸인 저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죠. 저도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얌전히 공부에만 매진했고 주변에서 모두 착한 딸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도 시작해봤는데 솔직히 가벼운 만남들에는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죠.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학구열을 불태우며 지내던 중에 드디어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정말 지적이고 다정했어요. 같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고 6살 연상이라는 나이차도 오히려 든든함으로 다가왔죠. 그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서 미래까지 약속했어요. 긴 공부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나란히 박사학위를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제가 해외 파견직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어요. 남자친구는 국내 기업 연구원이라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제 꿈을 응원해주며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혼자서 해외에 나가서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일과 아이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는데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모성애가 막 솟구쳤어요. 결국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남편은 일남일녀 중 장남이었어요. 시댁이 종갓집이라서 제사만 1년에 12번이나 있었고 분가해서 살긴 했지만 시댁 행사가 정말 잦아서 일주일에 2~3번씩 왕래할 때도 많았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2아이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고 남편도 미안해하면서도 점점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런데 진짜 골치 아픈 건 신우이였어요. 남편과 10살 터울의 늦둥이로 태어나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탓인지 정말 버릇이 없었거든요. 집안 행사 때마다 요리조리 빠지는 건 기본이고 조카들 돌볼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심지어 오빠를 빼앗아갔다며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했어요. 부모님께서 핀잔을 주셔도 도통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속상했지만 가족이니까 마음을 달래며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대학 졸업 후에는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가 사귀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아들 하나 낳고 살면서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형편과 비교하더라고요. 오빠 덕분에 편하게 산다면서 저를 질투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어요. 번번이 참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우이가 일을 시작했다면서 결혼정보회사에 취직했다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그때부터 제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마주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가족 행사며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만나야 했죠. 그런데 정말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에 온 신우이가 용돈을 챙겨드리면서 요즘 시대에 집에서만 논다며 저를 겁없는 아줌마라고 하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회사 등급으로 치면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막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께서 나서셨어요. 신우이를 호되게 야단치시면서 뭘 모르고 짓거리냐고 꾸짖으시더라고요. 수연이가 박사학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의 이 말에 신우이가 완전히 당황하는 거예요.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신우이는 제가 박사학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저를 그냥 집에서 애나 보는 평범한 주부로만 생각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 저 편을 드시니까 신우이는 서럽다는 듯이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버릇없이 구는 신우이를 정말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저에게 정중히 사과하셨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막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다오. 하시면서요. 그 사건 이후로 신우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볼 때마다 눈치를 보면서 예전처럼 당돌하게 굴지 못하게 됐죠. 정말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취직했는데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 옛날 포기했던 꿈이 다시 이루어진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응원해 주셨어요. 아이들 걱정 말고 잘 다녀와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하시면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셨죠. 반면에 신우이는 어땠을까요? 일하는 것마다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잘리기 일쑤였어요. 결국 일 없이 집에서 놀게 됐죠. 그런 신우이를 보시는 시어머니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지셨고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던 그 신우이가 이제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는 신세가 됐어요. 정말 세상이 돌고 도는 게 맞나 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해외 파견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당황스러우셔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수연아, 지금 당장 와야겠어. 큰일 났다. 하시는 거예요.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경찰차가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가슴이 쿵쾅거렸는데 알고 보니 신우이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이 알고 보니 다단계 업체였고 신우이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신우이가 저희 집 주소와 남편 직장, 심지어 제 박사학위까지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새언니는 박사고 오빠는 대기업 연구원이라서 우리 집안은 정말 믿을 만하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했던 거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 피해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신우이를 믿고 투자했던 동네 주민들, 심지어 신우이 친구들까지 모두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이 학원비를 투자했다가 날린 엄마도 있었고 노후 자금을 맡겼다가 사기당한 어르신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며칠째 밥도 못 드시고 계셨어요. 평생 고개 들고 살 수가 없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계속 살겠냐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혈압이 확 올라서 병원에 실려가셨고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신우이의 태도였어요. 자기는 속은 피해자라면서 언니도 박사라면서 왜 미리 말려주지 않았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뻔뻔함의 끝판왕이었죠. 그 순간 정말 손이 떨렸어요. 내가 언제 내 일에 개입하라고 허락받았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도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쳤어요. 신우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저희한테까지 배상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신우이가 저희 집안 배경을 내세워서 사기를 쳤으니까 저희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죠.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의적으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내 동생이 저지른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 보상에 나섰어요. 제 해외 파견도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정말 막막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수연이는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집안의 모든 예금을 털어서 배상하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온 가족이 합심해서 피해자들께 사과하고 배상했어요. 집까지 팔아야 할 뻔했지만 다행히 시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피해자 중 한 분이 제가 박사라는 걸 알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네요. 우리 회사에서 연구원을 찾고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대기업 임원이셨고 제 전공 분야와 딱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셨던 거죠. 운명의 장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분 회사에서 저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해외 파견도 가능하고 연봉도 훨씬 높았죠. 신우이의 사기 사건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진 거예요. 신우이는 결국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교도소 가는 걸 면한 대가로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미웠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모멸감을 생각하면 시원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을 겪고 나니 그런 감정보다는 오히려 안쓰럽더라고요. 신우이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있었던 거겠죠. 똑똑하고 능력 있는 형수를 보면서 스스로 위축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무례한 행동이나 사기 사건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우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화내느라 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이 사건 이후로 저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셨어요. 수연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저를 완전히 딸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신우이 때문에 눈총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가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존경받게 됐어요. 피해 보상까지 성실하게 해드린 것 때문에 정말 책임감 있고 훌륭한 가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부터 제 학위나 능력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인 것 같아요. 신우이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례하게 굴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앞둔 지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15년 전 포기했던 꿈을 이제야 더 좋은 조건으로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물론 그 사이에 얻은 것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이제는 저를 인정해 주시는 시댁 식구들까지요.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좌절의 순간도 있고 희망의 순간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도 생기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신우이와의 관계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는 관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이 올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성장과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거든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모두 무의미한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겸손함도 좋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신우이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이제는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